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0일 오후 5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이 부동산 거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정은을 만났을 때 싱가포르에서 4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핵을 버리면은 북한을 근사한 리조트로 개발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이 있고 여기에 콘도미니엄 짓고 호화 호텔을 지으면은 북한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은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업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대인 사위 쿠셔너 사위에 접근해가지고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하고 거기에 어떤 사업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업자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가장 적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북한에는 개인 소유 땅이 없고 전부 다 국가니까 국가만 설득하면은, 즉 북한 노동당만 설득하면은 어디든지 시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사실 북한의 개마고원 같은 것은 뭐 동북아시아의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자연 환경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은 미국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오늘의 미국이 된 나라입니다. 미국이 부동산 투자로 국토를 늘려가지고 지금과 같은 거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의 제1인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토마스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3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건국 과정에서 이 건국의 철학을 만든 분입니다. 유명한 그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따라서 생명과 재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 명문은 그 뒤에 나라를 세울 때 꼭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냥 헌법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들인 땅이 흔히 이 매매 계약을 루이지애나 퍼체이스라고 하는데 루이지아나 땅을 샀다 이런 뜻인데 여기 좀 혼돈이 있습니다. 지금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가 있는 루이지아나 주만 산 게 아니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 미국의 중부에 있던 땅을 사들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넓었느냐 하면은 214만 평방킬로미터였어요. 214만 평방킬로미터면은 현재 미국 영토의 약 5분의 1이고 한반도의 10배입니다. 한반도의 10배 되는 땅을 사들였는데 누구로부터 사들였느냐?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나폴레옹으로 사들였는데 얼마를 투자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1,50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지금 이곳에 5개의 주가 있습니다. 알칸사스, 미주리,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캔사스,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일부, 노스다코타의 대부분, 사우스다코타의 대부분, 뉴멕시코의 북동쪽 부분, 그리고 텍사스의 북쪽 부분, 몬타나, 와이오밍,
그리고 루이지애나 15개 주고 여기에 카나다, 엘버트 등등 카나다 지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6만 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여기 보면은 오클라호마 기름 많이 나온다니까 텍사스 기름 나오고 몬타나, 와이오밍 경치 좋고 아주 미국의 심령부를 사들였습니다. 1,500만 달러에 사들였어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원래 이 아메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북미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이었습니다.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어요. 어떤 전쟁이냐?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년 전쟁.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주로 싸우는데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고 영국은 프러시아 편을 들었는데 이 식민지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식민지는 어디냐 하면요.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 프랑스가 싸우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영국, 프랑스가 싸웁니다. 근데 결국 프랑스가 이 식민지전쟁에서 다 졌습니다. 상당한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퀘벡 지방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루이지아나 지방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7년 전쟁 하던 중에 루이지아나 지방을 프랑스가 그 관리권을 스페인에 넘깁니다. 비밀 조약을 통해서 퐁탱브루 비밀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에 넘겨요. 외국에는 잘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의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이 집정관이 되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딱 잡고 나서 스페인을 압박을 해가지고 도로 루이지아나 부분, 그러니까 루이지아나를 하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루이지아나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다시 관리권을 가져갑니다. 자, 거기 이제 1800년 무렵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하면은 영국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국을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뭐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프랑스 영토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 있는 프랑스 영토 등등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제국을 만들 또 다른 프랑스 제국을 만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러려면 해군력이 강해야죠. 최소한 제해골을 쥔 영국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국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주 대륙에 프랑스 제국을 만드는 것은 접어야 되겠다. 이 반란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인데 이런 분위기를 알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몬로를 교섭단으로 보내서 이제 매입 교섭을 시작하는데 당시에 토마스 제퍼슨의 목적은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그 뭡니까? 뉴올리언스,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 한 13년 전에 거기 큰 홍수가 난 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올리언스 항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 항구를 확보를 해야 이게 무역이 가능한데 그 주변 땅을 사는 목적으로 갔는데 나폴레옹과 접촉을 해보니까 나폴레옹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땅 같이 다 몽땅 넘겨줄 테니까 1,500만 달러만 내라 이래 되었습니다. 1,500만 달러가 지금 한 사람은 한 3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게 교섭단이 생각보다 너무 큰 게 나오니까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왔다 갔다 협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토마스 제퍼슨이 사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에는 이 헌법조항으로는 미국 헌법으로는 땅으로서 어떻게 영토를 불리는 게 이게 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 보다는 국가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토마스 제퍼슨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미국 영토는 주로 이 동부 쪽에 있었습니다. 동부. 뭐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지역. 갑자기 미국의 영토가 2배로 늘어버렸습니다. 2배로. 이게 바로 유명한 루이지애나 매입입니다. 또 알래스카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아실 겁니다. 알래스카 땅은 러시아가 개척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1732년에 베링해를 넘어와 가지고 지금 알래스카에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러시아가 팽창할 때 보면은 동쪽으로 나갑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나갑니다. 코사크 기병을 앞세워 가지고 이 무인지경인 이 시베리아를 쭉 점령해 가면서 동쪽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이 서쪽으로 가서 혼이 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제국의 팽창은 서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시베리아를 다 먹고 베링해를 건너 가지고 드디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게 1732년. 그런데 여기 와서 살고 보니까 이 별로 매력을 못 느꼈어요. 이게 뭐 자원이란 게 동물 가죽 벗겨서 파는 것 말고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이 영토 경쟁을 하면서 항상 영국과 러시아가 이 대결을 합니다. 19세기 말에 가면은. 그 틈을 잘 본 일본이 바로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꺾고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 해군으로 보고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건 지키기 어렵다. 특히 영국으로부터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팔게 되는데 1867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서워드란 분인데, 이 사람은 링컨 대통령 밑에서 이 국무장관을 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720만 달러를 주고 170만 평방킬로미터를 삽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4.74달러니까 1평방킬로미터를 5,000원씩에 사는 거, 5,000원씩에. 720만. 뭐, 대충 잘 샀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비판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을 서워드 폴리라고 합니다. 서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어떻습니까? 알래스카는 지금 아직도 인구가 적어요. 약 70만 명이 삽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그게 텍사스입니다. 2,800만 명. 텍사스가 본토에서는 제일 큽니다. 면적이 약 70만 평방킬로미터. 알래스카는 그 텍사스의 2배가 넘습니다. 알래스카가 가장 큰 주입니다. 면적이. 거기에 유명한 맥킨리 산이 있지 않습니까? 데날리라고, 그래서 이름도 바꿔서 데날리라는 산인데 6,200m입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뭘로 유명합니까? 기름으로 유명하죠. 기름. 그 북극해 쪽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또 송유관을 놓고 해 가지고 알래스카는 기름으로 유명하고 어업으로 유명하고 또 자연 경치가 좋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강원도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1,70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면 루이지애나 이 퍼체이스에서 산 220만 더하면 약 400만 평방킬로미터를, 그러니까 미국 전체 국토의 한 40%를 미국 정부가 부동산 투자로 해가지고 사들였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국가가 미국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도 스페인으로부터 1819년에 이건 500만 달러 주고 샀습니다. 500만 달러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업자로서 북한 프로젝트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해서 북한의 그 아름다운 해안에 콘도미니엄 들어가고 호텔 들어가고 해가지고 자본주의화되고 개마고원에 근사한 리조트 만들어지고 그런 날을 꿈꿉니다. 다만 핵을 없애야죠. 핵 있는 나라에, 저런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 누가 마음 놓고 가서 관광하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초병한테 총 맞아 죽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선배들, 특히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선례를 잘 연구를 해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